안녕하세요. 액티브 러닝 2 스테레오 깊이 추정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정훈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액티브 러닝에서 저희가 다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액티브 러닝 2에서 CNN 기반의 스테레오 깊이 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거리 정보를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스테레오 카메라와 CNN 기반의 거리 추정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컴퓨터 비전 및 로보탁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하나의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기반으로 CNN 기반의 거리 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각 픽셀의 깊이 정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시간 3D 환경 인식, 객체 추적,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의 경로 계획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딥러닝 기반의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와 비슷한 연구는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접근법에는 그래프 컷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 기하학적인 개념과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광학 흐름의 깊이 추정과 결합하고 지도학습 및 비지도학습을 결합하고 갠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방향과 접근 방식은 스테레오 깊이 추정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뒤에서 모델 구조 설명을 드리며 유사점과 차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네트워크는 2D 모바일 스테레오 넷입니다. 2D 모바일 스테레오 넷은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2D 스테레오 비전을 수행하는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로봇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3차원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퓨처 익스트랙션 단계에서는 모바일 넷 V2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2D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아워글라스 네트워크는 일련의 교대 업샘플링 및 다운샘플링 단계로 구성됩니다. 업샘플링 단계는 특징 맵의 해상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반면 다운샘플링 단계는 특징 맵의 채널 수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아워글라스 네트워크는 특징 맵의 해상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형상 추출 후 데이터가 32채널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2D 컨볼루션이 있는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하도록 3D 기준을 수정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3D 컨볼루션을 배치하여 4D 비용 볼륨을 통해 불균형에 대한 특징 차원을 추가하는 최근 추세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선정하된 이유는 성능이나 효율성, 그리고 모바일이나 자원이 제한된 기기의 적합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인베디드 장치 또는 모바일 장치의 높은 메모리 사용을 완화하기 위해 경량 스테레오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모바일 넷 블록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D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또 다낭 특징의 유사성을 배우기 위해 새로운 비용 볼륨을 설계하였고 실제로 계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된 거리와 실제 거리가 1픽셀 이내인 비율인 D1 값과 예측된 거리와 실제 거리가 1픽셀 이내인 경우를 성공으로 간주하는 임계값은 클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측된 거리와 실제 거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2D 웹인 에러맵과 예측된 거리와 실제 거리의 절대값의 평균을 나타내는 EPE,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로스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프리트레인 모델은 2D 모바일 스테레오 넷을 심플로우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심플로우 데이터셋은
주행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3D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이미지는 모두 파이널 패스로 생성되고 PNG 포맷으로 제공됩니다. 데이터셋은 스테레오 세팅으로 좌측 이미지와 우측 이미지가 모두 제공됩니다.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 해상도, 가상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다음과 같고 대부분의 장면은 가상 초점 거리 35mm로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내부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D 모바일 스테레오 넷을 심플로우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라미터에서 심플로우 데이터셋의 테스트셋으로 인퍼런스한 결과 오른쪽 아래 이미지와 같이 디스패리티 맵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전이학습입니다. 저희가 전이학습을 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셋은 KITT2012입니다. KITT2012 데이터셋은 스테레오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셋이고 194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상과 195개의 테스트 이미지상이 존재합니다. 이미지 크기는 다음과 같고 PNG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ITT는 주석이 8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 XML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옛날 데이터라서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주석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밴, 트럭, 보행자, 시터, 자전거, 트램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 수집할 때 세팅 및 센서입니다. GPS와 라이다, 그리고 흑백, 컬러 카메라가 2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KITT2012 데이터셋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KITT2012 데이터셋은 정확한 깊이 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스테레오 이미지 쌍에 대한 정확한 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깊이 추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 KITT2012 데이터셋은 도로 주행 환경에서 촬영된 스테레오 이미지 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도심 지역부터 시골, 고속도로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담고 있어서 알고리즘의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ITT2012 데이터셋은 총 194개의 스테레오 이미지 쌍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이는 알고리즘 개발에 충분한 규모와 다양성을 제공하여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트랜스퍼 러닝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D 모바일 스테레오 넷을 심플로우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KITT2012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하이퍼 패러미터 튜닝 단계에서 러닝 레이트 값을 조정하여 다양한 런을 돌렸고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이 중 밸리데이션 로스를 평가 지표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선정하였고 해당 모델을 테스트셋과 직접 찍은 스테레오 이미지로 인퍼런스하여 다시 한번 학습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환경은 콜앱을 이용하였습니다. 콜앱에서 할당할 수 있는 GPU 용량이 적어 배치 사이즈를 2에서 4로 설정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학습이 제대로 안될까 우려하였으나 학습 단계에서 로스가 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 러닝 레이트를 0.001로 설정하였고 전체 에포크는 20으로 설정하였고 18 에포크에서 러닝 레이트를 0.1 비율로 감소시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러닝 레이트 값 세부 조정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해당 에포크에서 로스가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서 이후의 런에서 이 기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은 데이터셋을 배치 사이즈 2로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위와 같이 트레인 로스가 줄어들면서 학습이 잘 된다고 판단하여 이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단계를 진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저희가 수행한 실험 과정과 결과입니다. 각각의 런들을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는 1DB를 이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매 에포크의 로스, D1, EP, 임계값을 로그로 기록해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래프의 추세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여 그런지 결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우하향하는 걸 잘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 학습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중에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기준으로 베스트 모델을 선정하기로 하였고, 러닝 레이트가 1.2-3인 모델이 9 에포크에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0.2213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때 다른 평가 지표 D1, EP, 임계값은 다음과 같았고, 해당 지표의 그래프를 보아도 최적의 모델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파라미터가 저장된 체크포인트 파일로 KIT2012 테스트 데이터셋에 인퍼런스하여 모델 성능을 다시 평가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미지에서 가까울수록 노란색으로 표시하며 멀수록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아 트레인셋에 오버피팅이 되지 않고 모델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커스텀 데이터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뽀로로 사진을 카메라를 왼쪽 오른쪽 눈 위치에 두고 실제로 찍어서 모델로 인퍼런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오른쪽 디스페러티 맵과 같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오른쪽 거리가 완전히 픽스된 스테레오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예측해 보았고, 학습시킨 데이터셋 구축 당시 스테레오 카메라들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최대한 부합시켜 사진을 다시 찍어 인퍼런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데이터셋 구축 당시 사용한 스테레오 카메라와 직접 찍은 사진 거리 정보에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액티브 러닝 2에서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액티브 러닝을 통해 스테레오 뎁스 이스티메이션 작업에서는 동일한 거리 관계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 수집은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 데이터셋을 활용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델이 카메라 간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숨겨진 레이어에서 스스로 학습하여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테레오 뎁스 이스티메이션 작업에 있어 데이터셋의 품질과 정확한 거리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가상 데이터셋이 활용되는 방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이 숨겨진 레이어에서 자동으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여 딥러닝의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스테레오 뎁스 이스티메이션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3D 영상 및 컴퓨터 비전, 로봇의 공간 인식, 의료 영상 등 폭넓은 곳의 주변 공간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도메인과 응용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계속해서 확장될 걸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액티브 러닝 2의 발표에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